안녕하세요. 지난번까지 3회에 걸쳐가지고 명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아마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는 이제 그 정도로 끝내고요. 앞으로도 물론 한자가 계속 나오긴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공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제 명리학의 어떤 그 본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간지지의 어떤 그 음과 양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고요. 이 음과 양이 천간지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십천간, 제가 천간은 어떤 그 드러난 세상, 하늘의 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개가 있다 그랬죠.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 그죠? 이 천간이죠. 여기에 올 수 있는 글자가 10개라는 것입니다. 10개. 여기 천간이죠. 천간. 10개. 그리고 이 10개의 천간을 이제 음과 양으로 구분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10개의 천간이 갑은 양입니다. 양. 을은 병은 양. 그리고 양음. 양이죠. 경, 양. 양.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외우라고 할 때 끊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갑을, 이게 목이잖아요. 목이고, 병정, 목이고, 무기, 토라 그랬죠? 무기, 토. 경신, 금, 임계, 수.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이라도, 같은 천간에 있는 같은 어떤 목이라도, 목의 기운이라도,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천간에 오는 병정, 화라도 병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간에 오는 또 무토, 기토. 이 토도 마찬가지로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다. 큰 땅, 작은 땅, 이런 거 나중에 아시더라도 일단 이렇게 구분시켜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큰 금, 작은 금인데 경금은 양이고 신금은 음이다. 이렇게. 임수도 큰 물이고 개수는 작은 물인데 임수는 양이고 개수는 음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갑은 큰 나무고 을은 작은 나무, 같은 목인데 큰 나무는 양이고 을목, 작은 나무는 음이다. 이렇게. 쉽죠? 그러니까 십천간이 이렇게 10개가 양과 음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꼭 외우주시고요. 지지가 12개 있다 그랬죠? 지지가 처음 쥐띠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있다 그랬죠? 12개. 저희들이 외울 때는 해자축 이렇게 외우려고 그랬죠? 해자축, 사오미, 신유술 이런 식으로 끊어서 제가 외우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 지지도 이제 그 음과 양으로 구분을 지어 보겠는데요. 인묘.
인묘진이 이제 봄이고, 인묘진, 여기 이제 토는 없는데, 토는 따로 뺐어요. 자, 인묘를 보자고요. 인묘. 양과 음을 지금 구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과 을, 천간에 오는 갑과 을이 목인데요. 지지에서는 인목과 묘목이 있어요. 여기 나무입니다. 같이 목.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큰 나무, 갑의 큰 나무 뿌리가 인목이라는 뜻이죠. 인목. 을목, 작은 나무 뿌리가 묘목. 묘목,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천간의 갑을, 지지의 인묘는 목이다. 목인데, 지지인도 구분을 하면은 양이다, 양. 묘는 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간의 어떤 그 가벌에 목의 뿌리가 땅에, 지지에, 땅에서는 인묘로 나타난다. 그래서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지지의 인은 양이고 묘는 음이다.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좀 별도로 그냥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고전 명리학에서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원래는 천간의 병정이 병화가 양이고 정화가 음입니다. 근데 지지도 원래는 병화 뿌리가 오화거든요. 얘가 양이 돼야 되는데 이 사화가 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외우세요. 병화의 뿌리가 오하고 정화의 뿌리가 사화인데 음양은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화를 양으로 보는 겁니다. 양. 오화를 음으로 보고.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은 어느 책이든지 병화의 뿌리가 오화가 맞아요. 그 정화의 뿌리가 사화가 맞는데 음양에 의해서는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화가 양이고 오화가 음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요 토는 좀 놔두고요. 이제 경신을 보자고요. 천간에 경금, 신금이 있는데, 경금 뿌리 신금, 그 다음에 신금 뿌리 유금이 있어요. 그럼 경금 뿌리 신금이 양이 되겠죠? 양이고 유금이 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제 그 병정 똑같아요. 이 부분도 천간의 임수가 양이고 개수가 음입니다. 지지도 마찬가지. 임수 뿌리가 원래는 자수예요. 자수. 큰 물인데 이게 이제 음양 따질 때는 해수, 개수의 뿌리가 해수를 양으로 봐요. 음으로 보고 이렇게. 여기 똑같죠. 여기 지지에 여기 지금 변동이 됐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없는데 일단 그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토는 천간에 무토, 기토가 있는데 무토, 기토가 땅이잖아요. 땅인데 무토, 기토, 양, 무토가 양인데 진술, 진토, 술토 이렇게 있죠. 진토, 술토가 있어요. 이거는 양이고 충빛,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은 땅, 큰 땅 이렇게 보세요. 그냥 무토는 큰 땅이고 양이고 기토는 작은 땅이고 음인데 무토의 뿌리 진토, 술토는 양이다. 큰 땅이고 기토는 작은 땅인데 뿌리 축토, 미토는 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제 외우시고요. 그래서 천간 지지를 음과 양으로 구분 지을 때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10천간 이렇게 구분되어지고요. 12지지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음과 양이 아주 매우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음과 양을 구분 지어보면 경금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양이잖아, 양. 굳이 따지면. 양이죠. 무토도 여기 있죠. 양이죠. 양. 임수, 양이죠. 양. 임목, 저 갑의 뿌리, 양이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서로가. 양, 한 번씩 써보는 거예요. 진토, 여기죠. 양이죠. 양. 술토, 양이죠. 양. 자수, 음이죠. 그럼 이 사람은 8개 글자 중에서 7개 글자가 양입니다. 하나가 음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성격상으로 이제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은 양의 기질이 수출됐다 이렇게 보죠. 양의 기질이 뭡니까?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활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격을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과 양의 어떤 조화 이런 것도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양의지가 너무 밝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적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또 음의 기운을 지향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하고 지향하면서 사는 게 좀 좋다는 거죠. 그렇게.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음과 양을 구분 지을 줄 아는 그런 학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음양에 대해서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음양, 천간에 대한 음양, 지지에 대한 음양,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주팔자를 사실 풀어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을 좀 탄탄하게 해놓고 풀어보는 그런 연습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사주 막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기본에 충실해야지 나중에 사주를 풀이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덧붙여서 이제 시간을 좀 보면은 우리가 자시, 축시, 인시, 묘시, 그때 배웠잖아요. 자축, 인묘지, 인사, 오미, 신유, 술래. 원래 자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자시가 24시. 24시잖아요, 24시. 아주 최고 깜깜할 때, 그죠? 그 오시가 뭡니까? 낮 12시잖아요, 낮 12시. 낮 12시. 가장 밝을 때. 그리고 뭔가? 묘시. 이렇게 나오죠. 유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시는 24시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이제 시간 개념을 2시간씩 끊어버리잖아요. 끊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시는 24시 기준으로 그 전에 1시간, 11시, 저기 뭡니까? 이게 12시니까, 밤 12시니까, 밤 11시, 그리고 23시부터죠. 23시부터 24시 이후로 1시간, 그리고 01시까지죠. 이렇게 2시간씩 이제 끊어서 이제 읽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시는 23시부터 01시까지가 됩니다. 01시까지. 그러면 축시는 자시니까 축시, 여기죠. 축시는 원래 02시지만은 02시가 맞지만은 끊어서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 1시부터 그 전에 1시가 1시부터
그 이후에 1시 이렇게 해가지고 축시는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03시까지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인시는 03시부터 05시까지 2시간으로 이렇게 항상 같이 봐줍니다. 묘시가 05시부터 07시, 진시가 07시부터 09시, 사시가 09시부터 11시, 2시간씩요. 오시가 11시부터 13시, 미시가 13시부터 15시, 신시가 15시부터 17시, 유시 17시부터 19시, 술시 19시부터 21시, 해시가 21시부터 23시, 그 다음에 자시 다시 넘어가죠. 23시부터 01시. 이렇게 2시간씩. 이 부분도 지금 물론 뭐 상식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이런 원리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24시로 24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 2시간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해석할 때도 그렇고요. 이 부분도 꼭 그렇게 양과 음을 공부하시면서 시간 개념도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론 뭐 띠 다 배웠어요. 뭐 자축, 임묘지, 인사, 자축, 임묘지, 인사, 자는 뭐 쥐띠고, 소띠고, 뭐 범띠고, 토끼띠고 쭉 배웠는데요. 그리고 이제 계절적으로 외울 때는, 명리학적으로 외울 때는 뭐 해자축, 뭐 이렇게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 부분도 좀 더 연습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갖고 오늘은 이제 천간지지의 어떤 음과 양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명리학적으로 24시간 시간 개념이 2시간씩 이렇게 끊어서 같이 보는구나 풀이할 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이해되면은 여기도 물론 한자가 좀 나오긴 나오죠. 이런 거 좀 외워주시고요. 음양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써보시고, 시간표니까 써보시고, 그렇게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기초가 되는 오행의 어떤 그 특징 가지고 공부해 보는 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